황의조 선수가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혐의가 확정될 때까지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 선수의 국가대표 선발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혐의가 확정될 경우 황의조 선수는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당하게 됩니다. 아시안컵까지 한 달, 클린스만 감독의 머리가 어지러워집니다. 안녕하세요. 스냅앤 스포츠 기자 말고 작가 장동입니다. 황의조가 FC서울로 임대와서 마지막 경기 수원 삼성과의 경기가 끝난 후에 익명의 폭로자로부터 사생활 논란이 터졌습니다. 2022년 여름 EPL 노팅엄 포레스트로 이적 후 바로 임대 이적한 그리스 리그 올림피아코스에서 부진을 거듭한 결과 그 여파가 카타르 월드컵까지 이어졌고, 황의조 선수의 유럽 재도전을 위해서는 폼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던 상황에서 FC서울로 다시 임대 이적하면서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논란이 터져버렸고 이 사건이 지속적으로 장기화되기 시작하면서 황의조 선수도 참고인 신분에서 피해자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황의조 선수에게 유포의 혐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유포는 황의조 선수가 한 것이 아니고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부분도 현재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사태가 더욱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이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황의조 선수는 경기 출전을 위해서 잉글랜드 2부 리그인 챔피언십 노리치 시티로 임대 이적을 했고, 최근에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공격 포인트도 기록 중인 상황이었죠.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사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대표팀에 소집되었고, 여론은 국가대표라는 자리가 범죄 혐의를 의심받고 있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뽑아도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이 사건에 대해서 아직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 아직은 우리 선수라고 말하면서 일단 황의조 선수를 보호했고요. 황의조 선수는 11월에 펼쳐진 중국과의 A매치에도 경기를 출전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황의조 선수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자 협회는 회의를 소집했고요. 그리고 사실관계가 나올 때까지 국가대표 선발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황의조 선수를 보호하려던 클린스만 감독도 입장을 바꿔 협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하면서 최소한 황의조 선수는 1월에 열릴 아시안컵에는 출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만약 혐의가 확정되면 봉사활동 실적을 조작해서 국가대표팀 제명이 되었던 장윤서 선수의 사례처럼 황의조 선수의 국가대표 커리어도 앞으로 많이 불투명해진 전망입니다. 황의조 선수의 징계로 인해 클린스만 호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올해 펼쳐진 10경기에서 스트라이커는 조규성, 오영규, 황의조 3명이 지속적으로 뽑혀왔고 단 한 번도 명단이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영규 선수가 올 시즌 초반 셀틱에서 약간 밀려있을 때에도 변동이 없었고, 황의조 선수가 시즌 초반 노팅엄에서 지속적으로 명단제가 될 때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른 포지션이나 선수의 부상이나 상황 문제로 명단이 약간 바뀐 적은 있지만 클린스만 호 자체가 명단이 벤투 이상으로 크지 않은 편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클린스만 감독의 외유까지 더해져서 불안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머물지 않고 해외 활동을 하면서 주로 해외파 위주의 소집을 하고 K리그 경기를 직접 관전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클린스만 호의 코칭 스태프가 과연 다른 스트라이커 명단을 확보하고 있겠는가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물론 1순위는 조규성 선수가 될 것이 당연한 상황입니다. 현재 팀에서도 득점을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클린스만 체제 대표팀에서 꾸준히 선발로 활약해왔습니다. 오현규 선수 역시 점차 신임 감독의 인정을 받고 득점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스트라이커를 3명 뽑던 상황에서 만약 다른 1명을 뽑아도 문제인 게 해당 선수는 평가전 한 경기하고 본 대회 아시안컵에 임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12월 18일에 국내파를 소집하여 대회를 대비한 훈련을 시작하는 만큼 여기서 새로운 스트라이커가 발굴될지도 지켜볼 상황입니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이 조규성, 오형규, 황의조를 고집했던 상황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 92년생, 98년생, 2001년생으로 나이 차이가 좀 적당합니다. 그리고 황의조 선수가 다음 월드컵에 35살이 되지만 또 월드컵에 나가지 못할 나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시안컵이라는 대회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데이터가 많은 공격수를 꾸준히 밀고 가는 것도 팀의 조직력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의 공격수는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찾아봐도 되고 국내파와 일본, 중국파만 소집할 수 있는 동아시안컵에서 찾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스트라이커 2명만 뽑을 수도 있습니다. 벤투 감독도 월드컵에 조규성, 황의조 선수만 데려갔어요. 어차피 원톱을 주로 쓰는 상황이기도 했고 투톱을 쓴다면 벤투호나 클린스만호나
한 자리는 손흥민 선수가 자리를 잡게 되거든요. 특히 클린스만 호에서는 손흥민 선수는 지속적으로 섀도우 스트라이커, 투톱 중 한 자리를 많이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팬들이 국가대표라는 자리에 있어서 실력뿐만 아니라 자질을 이야기하는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태극마크라고 불릴 정도로 국가대표라는 것은 국가의 이름과 이미지를 얻고 뛰는 만큼 더 많은 응원을 받고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태극마크에 걸고 있는 팬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냅앤 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스냅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